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이젠 우리가 그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묻고 계시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이요.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코리아 포비아, 이스라엘, 한국인 떠나라. 한국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늘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진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 모습인데요. 한국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 겁니다. 이분들 하루 전에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국도 못하고 쫓겨왔습니다. 되돌아온 한국 여행객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어제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 관광객 1,600명 바로 떠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미국, 대만 등 한국 여행 경보 상향했고요.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갈 경우에 14개국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주말새 확진 3배로 폭증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야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지만 왜 지금 했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세종, 강원도 확진자 속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은 4명 늘어서 6명이 됐고요. 부모와 대구를 다녀온 16개월 여아도 감염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며칠이 중요한 고비다.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처음 나온 조치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자, 코로나 주말 사이에 확진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600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요.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린 겁니다.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중대본 설치 어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4월이면 총선이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총선 변수가 된 코로나, 여야 전략 수정 고심하고 있다. D-50. 여당으로서는 지금 민심을 달래기, 야당은 심판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총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도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이제야 심각 단계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앞에 이제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코리아 포비아.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런 푸대접이 없습니다. 입국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광화문에 오면 병도 낫는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총선 연기론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며칠 사이입니다. 며칠 사이 불과. 지난 18일만 해도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1일 204입니다. 22일 400명 넘어섰죠. 그리고요. 어제는요.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발표가 있을 텐데 이 추세라면요. 급격하게 늘 것 같습니다. 자,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다 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공포의 주말 안전지대는 없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알려졌죠. 강원 확진자 나왔습니다. 세종도 뚫렸다. 그리고요.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 경북 방문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다녀온 춘천 거주 30대 등도 포함이 됐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뭐 국내 항공사들 대구 항공편 축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군요.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뒤늦은 심각 뒷북 대응이다. 그동안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 대외 이미지 하락 우려하다가 전국 확진자 쏟아지자 결국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계 단계였죠.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가 4단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 번째로 높은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를 기점으로 심각으로 올려갔거든요. 자, 천은미 교수님, 심각 단계로 높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3일 사이에 하루 200명씩 지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심각 단계를 올려서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특정 지역으로 정도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봤지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만만치가 않다. 이거를 정부가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은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할 경우에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은 총리 산하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부처 모든 장관을 총괄할 수 있고요.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학교 휴교령이라든지 계약을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을 급파할 수 있고 격리병상이라든지 병원을 신설하거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대구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집에서 자가격리와 같은 그런 행동 수칙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필요한 어떤 의료진의 그런 조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심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심각 단계가 됐을 경우에 지금 됐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그런 행사 같은 걸 강제로 열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집단 그런 행사 같은 거는 강제성을 좀 띠고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심각 단계라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하는 장치가 되는 거군요. 자, 김성일 평론가. 심각 단계 그리고 경계 단계, 심각 단계요. 경계 단계로는 제가 알기까지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염을 막는 데 주력을 한다면
심각은 이제는 막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 빨리 치료를 하자.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네. 심각 단계로 올랐다는 건 사실상 지금까지 방역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예. 뭐 지역 사회 전파를 못 막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강도는 다르겠지만 일단 뭐 실패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1차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그 확진자가 한 뭐 6, 7일 증가가 되지 않아서 예. 예. 그걸 보고 그때 이제 진단 키트도 막 보급이 되고 예. 그래서 확진자 수는 이제 검진자 수는 늘어났는데 예. 확진자 수는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했을 법하지만 그래, 그 그럼에도 당시에 불구하고 사실 그래서 무슨 이제는 종식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캠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책임자들은 항상 예. 가장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방역 실패를 했는가 아닌가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터지는 걸 막고요. 빨리 치료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16개월 여아 최연소 확진을 받았습니다. 16개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어린 경우에 확진되는 경우 이거 쉽지 않다. 보기 드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동 감염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을 부모와 함께 다녀온 겁니다. 확진자 부부의 딸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과연 봐야 되는가? 그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6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박강 나들이 기분 좋다던 50대 부산 후송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확진자 갑자기 증세 악화 잇따라 대남병원 환자 구급차에서 악화됐다. 그리고 경주 사망 40대도 전날까지 야근을 했답니다. 동료들 기침만 조금 했을 뿐인데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숨졌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얘기도 좀 질문을 천은미 교수님께 좀 드릴게요. 사망자가 벌써 6명이 나왔습니다. 네. 치사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28번 때까지는 저희가 예. 뭐 사망자가 없었고 아주 잘 조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 환자 수가 작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가 가능했던 거죠. 예. 근데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사망자가 나오신 곳이 정신과 질환이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날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의심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인 거죠. 31번 환자를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병원이 지정이 됐고 예. 그 병원이 또 정신과 질환 병동이었던 겁니다. 예. 이 정신과 질환 병동은 오랜 기간 환자들이 거기에서 예. 폐쇄된 공간에서 예. 치료를 받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면역이 떨어지면서 기저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진되기 전까지는 일반 기관지염이나 감기나 폐렴으로 생각하시고 예. 일반적인 치료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초기에는 감기처럼 살짝 오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급격하게 나빠져서 예. 사망하시게 됩니다. 예. 특히 이분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다들 열감이나 그런 어떤 증상이 예. 좀 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감기나 그런 열감이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사망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를 생각하면 아직 1% 정도 되시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의료계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치사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분류를 해서 의료 체계를 이원화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뭐 의료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잠깐 청도 대남병원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병원은 사실 격리된 상태잖아요. 환자분들이. 네. 그런데 거기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염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요? 네, 지금은 감염원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추측을 하건대 의료진이 먼저 감염이 돼서 감염을 시켰거나 아니면 외부 방문객에 의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하게 폐쇄병동이다 보고 그다음에 1인실이 아니고 대부분 5인에서 한 6, 7인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오래 같이 생활을 하고 화장실이나 식사도 같이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확산이 됐고 확산이 된 과정에도 이것이 코로나19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가 됐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 구두선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오늘 많은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최연소 확진자입니다. 16개월 여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은 외부에 노출이 적기 때문에 발생을 적게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 결혼식장이 31번 환자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이미 결혼식장에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서 동시에 감염이 됐던 것 같고 부부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 아버님과 이렇게 근접하게 항상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이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주 최연소 아이들도 중국에서 보고가 일부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유인 자세히 모르겠지만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감기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에는 좀 강한 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세 미만의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그렇게 조금 중증 질환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천만다행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에 참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오늘 기사가 거의 쏟아졌습니다. 관련 기사가요. 보겠습니다. 신천지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는 오늘 정도로 예정이 됐었는데 좀 하루 정도 빨리 입장을 내는 거예요. 신도 25만 명 명단은 공개 안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 코로나 사태 입장문 전국 1,100개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200여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교회 참석자 283명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입장 발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근거 없는 비난 뭐 이런 거 자제달라고 당부했고요.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전국에 흩어진 대구 신천지 예배 200명 추적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시죠. 대구 신도 670명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경찰, 형사를 600명 이상 투입해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단은요, 신천지 명단 못 믿는다. 다 내놓는 거 맞느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CCTV, 그다음에 카드 결제 내역 조사도 교단 측은 신도 25만 명 활동 자제령을 내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신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요.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최영철 편집위원. 신천지 측에서 하루 앞당겨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하루 앞당긴 이유는 장소를 못 빌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들어가면 그 장소는 또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그만큼 이미 우리 사회는 저분들과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 저분들하고는 관계를 두고 싶지 않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발산한 것 같고요. 예.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했는데 왜 저것이 근거 없는 비난입니까? 지금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자인 것이 밝혀졌죠. 31번 환자 이후에 예.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예. 결국 그분이 슈퍼전파자가 되면서 지금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 사실 근원적인 이유이거든요.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뭐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예. 저희 그 성당 같은 경우는 예. 발열이 있거나 우한에 다녀오거나 이런 뭐 약간의 기미라도 있으면 예. 주일 미사를 감면한다. 예. 성당에 오지 마라. 예. 사실 저희는 성당에 안 가면 저희는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 성당에 간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 가장 큰 계명인데 예.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만큼 우리 모든 종교기관들이 합심해서 이것을 한번 이겨내보자.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성당을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 미사에 나오지 마라. 예. 그만큼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성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신천지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받다는 거 아닙니까? 저 큰 장소에서 예.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예. 본다면 비말 감염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죠. 사실 그만큼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천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예. 가해자의 가능성이 더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신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스스로 신자들을 찾아서 예. 그 증상이 없는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텐데 예.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이죠. 저분들은 마땅히 조사를 받고 예. 그리고 모든 신자 명단을 제출하고 예. 우리 사회가 저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금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전원미 교수님, 의료인으로서요, 사실 뭐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뭐 그 견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단 예. 공개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예. 무증상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변 가족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예. 그분이 기저질환자거나 고령자이면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죠. 초기에는 지금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환자가 예. 급속히 늘어나면 병상이나 의료진 자체도 부족해서 치료를 적절히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령자이고 질환을 갖고 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꼭 연락을 하셔서 증상이 있으신 분은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 꽤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천은미 교수님 말씀 들으셨죠? 본인을 위해서나 주변 분들을 위해서나 꼭 연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